펭귄 부모님이 정말 자기 새끼를 잘 키운다고 해도 요즘은 이제 지구가 뭐 온난화라든지 네. 또 다른 요소 때문에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환경이. 네. 그러면 펭귄의 어떤 환경 자체도 많이 변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식지가 지금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번식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 펭귄의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2100년 즈음에는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황제 펭귄은 펭귄 중에서도 바다 얼음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유일한 종이거든요. 황제 펭귄은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바다 얼음이 있는 곳에서 번식을 하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그 바다 얼음이 사라지면서 새끼들이 다 커서 나갈 때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또 겨울을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그 생활 사이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다 얼음이 막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살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황제 펭귄은 그렇게 터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새끼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새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깃털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얼음에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바다 얼음이 없어지니까 좀 험난한 빙하로 올라가서 거기서 막 번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인공위성에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아마도 서식지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어떤 종합된 의견이고요. 이런 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박물관이나 어디 박제로서만 황제 펭귄을 볼 수밖에 없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황제 펭귄은 극단적으로 이제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지만 턱근 펭귄이나 아델리 펭귄은 자기들이 주로 먹이로 하는 크릴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남극 크릴은 주로 바다 얼음 밑에다가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유생 단계를 거치면서 커 나가고 있는데 바다 얼음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남극 크릴의 생물량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인간들이 남극해로 가서 크릴을 대규모로 많이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펭귄한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요.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 영향이 곧 우리 사람에게도 미쳐오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굉장히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도 기후위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남극에서 이렇게 녹색 풀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게 익숙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그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하는 속도가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변화 양상을 극지 과학자들은 훨씬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 안에 있던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균이 네. 될 수도 있고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극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흔히 동토라고 부르잖아요. 뭐 영어로는 퍼마프로스트라고도 하는데 꽝꽝 얼어있던 땅이 최근에 많이 녹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 속에 묻혀있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미생물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얼어 있다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독성을 내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균이 탄저균이라는 균인데요. 그 탄저균이 최근 들어서 다시 드러나면서 탄저균이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극 기지에 여러 가지 경고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인간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술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온난화가 된다는 거는 그냥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그전에는 교류가 없었던 인간과 동물의
교류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걸 또 뜻하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균들이 인간에게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마 그 가능성은 앞으로도 점점 더 증가할 거라는 게 과학자들의 또 예측이기도 합니다.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얼어있던 땅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탄가스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원래 지켜지고 있었던 어떤 기체의 순환이 지금 바뀌는 걸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우리가 좀 줄이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이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후부터 약 1.5도까지 한번 막아보자라는 게 파리 기후협약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그 목표치는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럼 한 2도까지라도 맞춰보자라는 지금 목표 설정이 계속 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남극 펭귄을 연구하면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우울함을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온실가스를 내가 아무리 배출하지 말자고 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차원에서 국가들 간의 약속이겠지만 내가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펭귄의 문제로 그칠 게 아니고 펭귄의 그 고통이 곧 인간의 문제가 될 것이다. 펭귄이 보내는 경고 이런 걸로 네. 느껴지는데 그게 맞는 거겠죠. 아마도 펭귄이 먼저 이렇게 겪고 있는 게 곧 닥쳐올, 머지않아 닥쳐올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후 난민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에 있는 여러 산호초 섬들, 그 섬들은 이미 해수면 상승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실제로 그런 난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러 국가들에서의 현안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네. 거를 꼽으시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내린 끝의 결론은 육류의 소비를 좀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적게 먹자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고기를 많이 소비하게 된 거는 인간 역사상 최근 100년이 채 되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우리가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육류를 마음껏 소비하다 보면 소고기 1k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와 물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단순히 어떤 자본의 논리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미트 프리 먼데이 같은 운동들 뭐 그런 거여서 저도 그런 거에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우리의 소비 패턴이 좀 바뀌면 확실히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서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펭귄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결국엔 기후위기까지 이야기가 흘러가게 됐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펭귄 귀엽다, 펭귄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얻어가시고 또 동시에 펭귄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펭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